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던 적 말입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혹여나 그 말이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았을까? 내가 너무 나만 잘난 듯 떠든 것은 아닐까?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였던 그 밤의 기억 말입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상대방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에 오히려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주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뱉어내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파장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결국에는 내 삶의 복을 깎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실수는 패기로 덮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 내뱉는 경솔한 말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인격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유배지라는 고독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가장 경계하고 다스리려 했던 것이 바로 입이었습니다. 다산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근심은 말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정제되지 않은 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나이가 들수록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애써 쌓은 복을 차버리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재물과 경제적 여유입니다. 둘째,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와 남보다 뛰어난 재주입니다. 셋째, 자식의 성공과 집안의 경사입니다. 넷째,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과 타인의 약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마을에 평생을 성실히 일해 큰 부자가 된 김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에게는 치명적인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니 내 덕에 사는 줄 알라며 장광설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쌀 한 대박을 주면서 자존심을 짓밟는 말 10마디를 얹어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대감의 가세가 기울었을 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푼 쌀은 배를 채워주었지만 그가 뱉은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쓸쓸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다산의 지혜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째, 돈과 재물에 대한 자랑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모임에 나오면 항상 밥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지갑을 여는 속도가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친구가 밥을 사고 나면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산을 마친 후 자리에 돌아와서 꼭 이런 말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땅 산 게 좀 올랐잖아. 이 정도 밥값은 돈도 아니지. 너희들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힘들어서 어쩌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내가 다 낼 테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호의로 시작된 행동이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무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격차는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친구 사이라 해도 누군가는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무심코 던진 이번에 연금이 꽤 많이 나와서 세금 걱정이다. 새로 뽑은 차가 너무 커서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재물을 숨기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대개 재물이라는 것은 소중히 보관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미끄러워져서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재물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베풀어서 그 덕을 쌓는 것이 낫다. 다산은 재물을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조용히 덕을 쌓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것이 타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끼는 묘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당신이 돈 자랑을 하는 순간 겉으로는 와 정말 부럽다. 축하해. 라고 말하며 웃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돈 좀 있다고 유세가 심하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당신을 돕기는커녕 거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라며 고소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있더라도 없는 척, 풍족하더라도 부족한 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드러내어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배려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가진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조용히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지만 입 밖으로 나와 떠벌려지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지고 천박함만 남습니다. 정말로 여유가 있다면 말로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밥값을 냈다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행동하십시오. 누가 계산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카운터에서 해결하고 오늘은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사는 거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썼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따뜻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돈은 사람을 얻고 인덕을 쌓는 걸음이 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서 썩게 두지 말고 자랑으로 증발시키지 말고 필요한 곳에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으며 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이너스. 둘째, 자신의 재능과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 속에 살게 됩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 때문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어떤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임원 출신인 이민준 씨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사람들의 논의는 너무나 아마추어 같고 수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대화 중간에 끼어듭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회사 다닐 때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해봐서 아는데 자네들이 하는 말은 다 탁상공론이야. 내 말대로 해야 해. 순간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이민준 씨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눠 주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저 또 시작이군 이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학문을 권하면서도 그 학문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데 있다. 남보다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마치 칼을 들고 남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재주와 지식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자신까지 베게 되는 흉기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내세우는 지식 자랑은 아집과 독선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쌓았던 경험과 지식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였을지 모르나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려 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년배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고 묻는 어른이 되십시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연륜과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비자라는 고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감춘다. 진짜 고수는 자신의 실력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똑똑함은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지만 지혜는 둥글어서 사람을 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훈장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더라도 면전에서 무안을 주며 고쳐주려 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며 넘어가거나 나중에 조용히 따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빛을 감추고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도광양해라고 합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잘남을 숨기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칼이 아닌 따뜻한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그 등불은 어두운 길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길을 비춰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마이너스. 셋째, 자식 자랑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되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식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문제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간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의 아들은 이번에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고 딸은 대기업 임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입이 근질거립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수가 됐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며느리가 고생이지 뭐. 딸아이는 사위가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난리인데 내가 귀찮아서 안 간다고 했어. 그녀는 겸손한 척 포장했지만 사실은 뼛속까지 자랑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얼마 전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고 또 다른 친구는 딸의 이혼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자랑이 이어질수록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대화는 뚝뚝 끊깁니다. 결국 그날 이후 박영희 씨는 모임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자식 교육에 있어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자식의 앞날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번영과 쇠락은 하늘의 뜻과 더불어 겸손함에 달려 있다 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된 것은 감사할 일이지
남에게 과시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 자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사 세옹지 마라 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자식이 언제 고꾸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을 품습니다. 그러다 만약 당신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더니 꼴 좋다 라며 오히려 당신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입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행복은 증발해 버리기 쉽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조용히 배우자와 축하하고 혹은 마음 맞는 아주 가까운 벗에게만 살짝 귀띔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봉사나 기부 같은 선한 행동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자식이 이번에 승진해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한턱 낼게. 이 정도면 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이 얼마인지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어도 너무 남발하며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당신의 불행을 보며 그래도 내 자식은 저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낄 뿐입니다. 자식 문제는 부부간에 혹은 전문 상담가와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의 입방아에 내 자식을 올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잘되든 못되든 자식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그저 건강하게 제목하며 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담백한 대답 속에 자식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넷째,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자랑하듯 떠벌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나만의 은밀한 사생활, 그리고 타인이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인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화제에 오르고 싶어서인지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며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말입니다. 최정우 씨는 소위 마당발로 통합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와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는 모임에 나가면 은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너희들 그 소문 들었어? 김 사장네 부부 사실은 별거 중이래. 내가 어제 우연히 봤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정우 씨는 자신이 대화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살을 붙여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도 저 사람 입에 들어가면 온 동네방네 퍼지겠구나 라는 불신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정우 씨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뢰를 갉아먹고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를 가장 무섭게 여기셨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내 인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입니다. 특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전해진 비밀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순간 당신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비밀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친하다고 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의 치부나 약점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이 언젠가 당신을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며 말 한마디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의 가치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비밀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은 우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절대로 다시 퍼올리지 마십시오.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모여듭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 알리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그 답답함을 견디는 힘이 바로 내공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꿀꺽 삼킬 때 그 인내심은 당신의 인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줍니다. 가벼운 입은 재앙을 부르지만 무거운 입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비밀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이 아니라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는 따뜻한 덮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4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첫째,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은 적을 만들고 질투를 부르며 결국 빈곤한 말년을 초래합니다. 지갑은 열되 입은 닫으십시오. 둘째, 재능과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꼰대의 상징일 뿐입니다. 지혜를 감추고 상대를 높여줄 때 진정한 존경이 따라옵니다. 셋째, 자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성공은 그들의 몫이고 자식의 실패는 덮어주어야 할 아픔입니다.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자랑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화살이 됩니다. 넷째, 비밀을 자랑하듯 떠벌리지 마십시오. 남의 말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그 결과는 바위처럼 무겁게 짓누릅니다. 침묵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방대한 저술에도 있지만 고난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 그리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았던 그의 신중함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거칠어지고 투박해질지라도 그 안에는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깊게 뿌리 내리고 그늘이 필요한 이들에게 묵묵히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뜨끔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지난번 모임에서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을 조금 더 다물고 대신 미소를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꾹 참고 꿀꺽 삼켜 보십시오. 그 침묵의 순간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생각은 깊게 하며 마음은 넓게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자랑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묵 속에 깃든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